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수입니다. 날도 따뜻해지면서 다양한 공포 장르의 게임들이 하나둘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즐기기 좋은 공포 요소가 포함된 게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해피힐즈 호미사이드 2 아웃 포 블러드입니다. 귀여운 그래픽과 달리 상당히 고어한 게임으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해피힐즈 호미사이드가 이번 해피힐즈 호미사이드 2 아웃 포 블러드로 후속작을 출시했습니다. 전작의 엔딩에서 이어지는 이번 작품은 짧은 플레이 타임과 다르게 인물 간의 관계, 서사와 이야기들이 가득하며 1편과 2편을 함께 플레이한다면 한편의 슬래셔 무비를 보듯이 흥미롭게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치우다 보면 은근히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1편은 스팀을 통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2편 또한 3,4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공식 한글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유저분들을 통해 한패 적용이 가능하니 취향에 맞는다면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백룸 청소팀입니다. 멀티게임이 빠지면 섭섭하죠?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백룸 컨셉의 청소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F코퍼레이션의 소속 청소원이 되어 백룸에서 벌어진 사고의 흔적을 치우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벽을 닦아내고 방 안에 물건을 모아 처리하면 끝나는 간단한 임무지만 백룸이라는 특성상 장애물을 피해 탈출하고 보스를 해치우는 등 여러 기믹들이 있어 지루함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의 난이도를 설정하여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하여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볼륨이 작아 아쉽다는 평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앞서 해보기로 출시했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면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하기 좋은 백룸 청소게임 추천드리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미스터 래빗 매직쇼입니다. 러스티레이크의 10주년 기념 신작 미스터 래빗 매직쇼가 출시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시리즈인 만큼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러스티레이크 축하 파티 마술쇼를 진행하며 별다른 스토리 없이 게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뭉쳐진 종이나 거대한 팔이, 에러창이 나오고 거대한 손이 나오는 등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14막을 들어서며 크리티컬 에러가 발생하고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러스티레이크 사무실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게임의 엔딩은 시리즈 10주년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시리즈를 좋아했던 왕수의 경우 꽤나 흥미롭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무료 작품임에도 좋은 퀄리티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러스티레이크 작품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아오오니 블루베리 온천의 괴이입니다. 아오오니 시리즈의 후속작이 5년 만에 스팀을 통해 출시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폐쇄된 온천으로 한때 미인탕으로 유명했던 온천 여관은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미카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폐온천을 방문하게 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캐릭터 간 대화, 협력 플레이, 채팅 기능 등 신규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과는 차별화된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하이스피드 모드에서는 2배속부터 최대 16배속까지 설정하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인카운터로 인해 다소 아쉽다는 평이 있는데요. 아오오니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곳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게임은 고스트 프리퀀시입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에밀리와 마크가 되어 탐험 중 실종된 리사와 벤을 찾기 위해 숲속에 있는 폐가로 향하게 됩니다. EMF 유령 탐지기, IR 열 화상 카메라, EVP 디지털 레코더 등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흔적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1인용 파스모포비아를 연상시켰는데요. 실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스토리를 따라가며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데모 버전 플레이 기준 폐가를 탐험 중 손전등 배터리가 꺼지며 여러분은 지하실로 이동하게 되고 라이터 불빛에 의지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는 이번 정식 출시와 함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26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데모 버전 플레이가 가능하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투 더 그레이브입니다. 공포와 개그 그리고 퍼즐이 섞인 기묘한 형태의 게임인데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소녀 루시에가 한 마을에 들어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 강에 빠져 사망하게 된 루시에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명에 죽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죽을 때마다 염라대왕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나오는 만담이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네요. 현재 데모 기준으로 퍼즐은 너무 심오하지도 않으면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플레이하는 맛도 좋았습니다. 투 더 그레이브는 2025년 3분기 출시 예정인데요. 가볍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포 퍼즐 어드벤처를 찾고 계신다면 데모 버전을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다크 프랙처입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특징인 1인칭 심리 호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1990년대 후반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외딴 시체 농장을 배경으로 한 사람의 정신이 현실과 악몽으로 뒤섞이며 점점 무너져가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에드워드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약물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현실과 환각 그리고 악몽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에드워드를 조종하며 그의 정신이 붕괴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닌 정신 상태 시스템을 통해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고 이야기의 흐름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절제되고 고립된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여 불합리함이 가득했던 과거의 공포 게임을 하는 것만 같았는데요. 거기에 멀티 엔딩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크 프랙처는 현재 스팀에서 데모 플레이가 가능하니 암네시아 시리즈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번엔 다양한 공포 요소가 담긴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꽤나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